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JVM 밑바닥까지 파헤치기 6장 클래스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였습니다. 자바 클래스 파일은 기본적으로 클래스 선언과 멤버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면 이 클래스는 아래와 같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 이름, 좀 캐시라도 있지만, 네, 클래스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필드는 클래스가 가지는 속성을 정의하고, 예를 들어서 스트링 네임 혹은 int age처럼 작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 호출되는 메서드로 클래스와 이름이 동일하고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서드는 클래스의 동작을 정의하는 함수로 예를 들어서 public, void, greet처럼 지금 여기 아래 그림은 토크라는 메소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작성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클래스 파일 구조를 좀 더 알아보면 클래스 파일은 매직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매직 넘버는 이제 파일의 시작 부분에 위치한 고유 값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JVM이 이 파일이 자바 클래스 파일임을 인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전 정보는 자바 컴파일러의 버전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자주 잘 아는 상수풀이라는 게 있는데요. 클래스, 메서드, 필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입니다. 모든 클래스 파일의 참조값이 상수풀에 기록이 되고 이는 런타임 시에 참조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네 번째로는 접근 제어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퍼블릭 혹은 프라이베이트 뭐 이런 것처럼 파이널, 앱스트랙트 등의 접근 제한자를 사용하는지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는 클래스 인덱스, 부모 클래스 인덱스, 인터페이스 인덱스 이런 게 있는데요. 각 클래스가 어떤 부모 클래스인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가라는 이제 인덱스, 상수풀의 인덱스를 기록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필드 정보가 있는데요. 클래스가 가지는 필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메서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가지는 메서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속성 정보 같은 게 있는데요. 클래스에 추가된 메타데이터로 디버깅 정보, 애노테이션, 소스 파일 이름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제가 여기서 클래스 인덱스, 부모 클래스 인덱스, 인터페이스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이 인덱스들은 상수풀의 참조값을 이용해서 클래스의 상속관계를 나타내고 클래스와 상위 클래스 및 인터페이스 연결을 제공을 합니다. 클래스 인덱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해당 클래스 자체를 나타내는 상수풀 인덱스를 가리키고 이 인덱스를 통해서 JVM은 해당 클래스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클래스 인덱스인데요. 부모 클래스의 상수풀 인덱스를 가리키고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나타냅니다. 모든 클래스는 단 하나의 부모 클래스만 가질 수 있고 상위 클래스는 오브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페이스 인덱스입니다. 클래스가 구현한 인터페이스 목록을 상수풀 인덱스로 가리킵니다. 한 클래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인덱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클래스가 실행되는 순서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바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에 메인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이제 JVM이 메인 메서드를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메인 메서드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고 모든 실행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객체를 생성을 하였는데 이거를 찾아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성자 호출입니다. 객체가 생성되면 생성자가 호출되어 초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요. 생성 후에 필요한 메서드가 호출되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큰 구조의 실행 순서를 나타내었고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조금 더 뜯어보면 처음에 클래스 로딩을 합니다.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JVM은 먼저 필요한 클래스 파일을 로딩을 합니다. 클래스 로딩 과정에서 클래스 로더가 사용되고 클래스 파일은 메모리에 적재가 됩니다. 이때 자바 클래스 로더 계층 구조에 따라서 클래스를 로딩하게 됩니다. 클래스 로더가 세 가지 정도가 있길래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처음엔 부트스트랩 클래스 로더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 로더로 java.lang 같은 표준 자바 API 클래스들을 로딩합니다. 그 다음엔 익스텐션
클래스 로더가 있는데요. 확장 클래스를 주로 로딩하고 주로 자바 익스텐션스 디렉토리에 있는 클래스를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더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정의한 클래스들을 로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한 클래스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바 클래스 로딩이 끝나면 두 번째로는 링킹이라는 걸 합니다.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딩이 되고 JVM은 해당 클래스를 실행하기 전에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클래스를 링크합니다. 첫 번째는 검증인데요. 바이트 코드가 올바르고 보안 위반이 없고 JVM 사양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잘못된 바이트 코드가 있을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를 합니다. 모든 정적 변수를 메모리에 먼저 배치하고 기본값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이라는 걸 하는데요. 상수풀에 있는 심볼릭 레퍼런스들을 실제 메모리 주소로 변경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로딩, 링킹이 끝나면 초기화를 시킵니다. 클래스 초기화 단계에서는 정적 초기화 블록과 정적 변수들이 선언된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클래스가 실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적 초기화 블록을 실행을 하는데요. 클래스에 정의된 정적 초기화 블록이 있다면 이 블록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정적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정적 변수들이 선언된 값들로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 이후에 메인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저희는 맨 위에서 메인 메서드로 바로 실행했는데 메인 메서드가 호출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걸 좀 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자면 이제 메인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데요. 초기화가 완료가 되면 JVM은 메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메인 메서드는 자바 프로그램의 진입점으로 프로그램의 실행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위의 과정과 똑같죠?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메인 메서드나 다른 메서드가 new 키워드가 호출이 되면 JVM은 힙 메모리에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메모리를 그리고 할당을 합니다. 힙 메모리 공간에 객체에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생성자 호출, 객체가 생성되면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드들이 선언된 값으로 초기화되고 부모 클래스가 있을 경우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부터 순차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에 이제 메서드 호출입니다. 객체가 생성된 이후에는 프로그램이 해당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메인 메서드 내에서 작성된 코드가 실행됩니다. 메서드 호출은 스택 프레임을 생성하고 각 메서드의 실행 상태를 저장하고 실행이 끝나면 스택 프레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스택 메모리 사용을 하는데요.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JVM은 스택 프레임을 생성하고 해당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필요한 로컬 변수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메서드를 반환합니다. 메서드가 다 종료가 되면 스택 프레임이 제거가 되고 호출한 메서드로 제어가 반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메인 메서드를 포함한 모든 실행이 종료가 되면 JVM은 메모리에서 클래스를 언로드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실행 순서를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클래스를 로딩을 하고 링킹을 한 다음에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객체가 생성이 되고 메서드를 호출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자바 클래스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